발바닥 한가운데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이야기 잠이 오지 않는 밤,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떴다 반복하는 밤이 있습니다. 몸은 분명히 피곤한데 마음은 어딘가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떠오르는 걱정들, 그리고 발끝부터 느껴지는 그 서늘함, 발이 차갑고 다리가 무겁고 몸 전체가 어딘가 연결이 끊긴 것처럼 느껴지는 밤. 그런 밤이 한 번씩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은 그 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수면제 이야기도 아니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당신의 발바닥에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존재해왔던 작은 점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다독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잠들기 전 단 몇 분이 하룻밤의 질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함께 가보겠습니다. 발은 몸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고 뇌에서도 가장 멀고 우리가 의식을 집중하는 곳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를 지탱하면서도 가장 적게 돌봄을 받는 곳. 그래서인지 때로 잊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발바닥을 매우 특별한 곳으로 보아왔습니다. 단순히 걷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몸 전체의 상태를 반영하고 몸 전체와 대화하는 창문. 특히 발바닥 앞쪽, 발가락을 오므렸을 때 가장 깊이 들어가는 그 오목한 지점. 한의학에서는 이 자리를 용천열 용천쇼이라고 부릅니다. 용천, 샘이 솟아오른다는 뜻입니다. 물이 땅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듯 이 자리에서 생명의 기운이 흘러오른다고 고전 의학서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 이야기에는 현대 과학이 점점 더 주목하고 있는 신체의 원리들이 녹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들은 오늘 밤 당신이 잠드는 방식을 조용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먼저 발이 차가워지는 것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발이 차갑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양말을 신어도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는 그 서늘함. 이것은 단순히 기온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체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몸의 중심 체온이 약 0.5도에서 1도 정도 낮아져야 뇌가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몸은 열을 말초 부위, 즉 손과 발을 통해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발이 따뜻해지면서 몸의 중심은 식고 그 신호가 뇌에 전달되어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잠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위스 취리 대학교의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서 수면 전 발을 따뜻하게 해주었을 때 잠드는 시간이 유의미하게 단축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이 따뜻해질수록 잠이 빨리 온다는 것. 이것은 꽤 잘 알려진 수면 과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의 발이 저녁이 되어도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이후로는 말초 혈액순환이 조금씩 변화하면서 발까지 충분한 혈류가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이 차갑고 잠이 잘 안 오고 새벽에 자꾸 깨는 패턴. 이 세 가지는 종종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발을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단순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발바닥을 직접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극의 중심에 용천열이 있습니다. 용천열의 위치는 어렵지 않습니다. 발바닥을 바라보았을 때 발가락 쪽 앞부분 전체를 3등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부터 3분의 1 지점, 발바닥 가운데 선을 따라 내려갔을 때 움푹 들어가는 자리. 발가락을 아래로 오므려 보면 그 오목함이 더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한의학에서 용천열은 신경진ging, 즉 신장과 연결된 경락의 첫 번째 혈자리입니다. 경락이라는 개념은 현대 해부학과 1대1로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용천열이 위치한 발바닥 앞쪽은 현대 신경학적으로도 꽤 중요한 자극 지점입니다. 발바닥에는 매우 많은 수의 신경 말단이 분포해 있습니다. 발바닥 피부는 신체에서 가장 감각이 예민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이 신경들은 척수를 거쳐 중추신경계로 연결되어 있고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이나 온기, 진동 같은 자극들은 신경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드럽고 규칙적인 발바닥 마사지는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부교감신경계는 이른바 휴식과 소화 시스템입니다. 교감신경계가 긴장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라면 부교감신경계는 몸을 이완시키고 회복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잠들기 위해서는 이 부교감신경이 충분히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긴장 속에서 보내셨나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 즉 경계하고 반응하고 처리하는 모드에서 하루를 보내셨다면 몸은 밤이 되어도 그 모드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생각이 멈추지 않거나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몸이 뻣뻣하게 느껴지는 것들. 이것들은 교감신경이 아직 물러가지 않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발바닥을 천천히 따뜻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옹기는 몸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옹기와 안전감 사이에는 실제로 연결이 있습니다. 따뜻함을 감지하는 피부의 열 수용체들은 신체의 위협 감지 시스템과 별개로 작동합니다. 옹기는 뇌에 위협이 없다는 신호를 조용히 전달하고 이것이 신경계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관여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따뜻한 품에 안겼을 때 잠드는 것처럼 어른의 몸도 온기를 통해 긴장에서 벗어나는 감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은 몸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용천혈을 자극하는 것은 단순히 한 지점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발바닥을 직접 자극함으로써 발 전체의 혈액순환을 돕고 그 온기가 발목을 거쳐 다리로, 무릎을 지나 허리로, 그리고 몸 전체로 퍼져가는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래된 한방 서적들에는 발바닥이 따뜻하면 머리가 시원해진다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두한종열, 두한순회. 머리는 서늘하고 발은 따뜻한 상태. 이것이 몸이 잠으로 들어가는 이상적인 조건이라고 동양의학은 오랫동안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현대 수면 과학이 말하는 것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뇌가 수면 모드로 전환될 때 뇌 온도는 낮아지고 말초혈관은 확장되어 발을 통해 체열을 방출합니다. 발이 따뜻해지면서 뇌는 식고 잠이 옵니다. 고전의 언어와 현대 과학의 언어는 다르지만 그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천천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떤 준비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몇 분이면 됩니다. 먼저 자리에 앉습니다. 침대 위도 좋고 바닥에 편안한 자리도 좋습니다. 등을 가볍게 펴고 어깨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세우거나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아서 발바닥이 잘 보이도록 합니다. 먼저 두 손을 마주 비벼서 따뜻하게 합니다. 손바닥이 따뜻해질 때까지. 이 작은 동작이 손의 혈액순환을 활성화시키고 따뜻한 손이 발에 닿았을 때 그 온기가 더 잘 전달됩니다. 그 다음 따뜻해진 손으로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특별히 어떤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으로 발을 감싸 쥐는 것만으로도 몸은 이미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라고 말하듯이. 그리고 나서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발바닥 앞쪽 3분의 1 지점의 오목한 자리를 찾습니다. 발가락을 살짝 오므려 보면 더 잘 느껴집니다. 그 자리가 용천혈입니다. 처음 찾으시는 분들은 조금 민감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힘을 세게 주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세게 누르면 역효과가 납니다. 엄지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작은 원을 그리듯 돌려줍니다. 또는 일정한 압력으로 살며시 눌렀다가 천천히 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약간의 압감, 즉 눌리는 느낌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한 자극, 그 사이 어딘가. 한쪽 발을 1분에서 3분 정도 자극한 후 반대쪽 발도 같은 방식으로 해줍니다. 이때 호흡을 함께 이용하면 효과가 훨씬 깊어집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아주 길게 천천히 내쉽니다. 숨을 내쉬는 시간이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2배 정도 길게. 이 패턴의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 있습니다. 발을 자극하면서 이 호흡을 함께 한다면 몸은 훨씬 더 빠르게 이완 모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발바닥을 자극하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가두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물의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약 38도에서 40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말초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발이 빠르게 따뜻해집니다. 그 후에 발바닥을 자극하면 이미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더 깊은 이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만약 손에 따뜻한 오일이 있다면 소량을 발바닥에 살며시 바른 뒤 자극하시면 피부도 촉촉해지고 마찰이 줄어서 더 편안합니다. 라벤더 오일이나 편백나무 오일처럼 향이 부드러운 것을 사용하신다면 후각을 통한 이완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기가 편도체에 직접 작용하여 감정적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향기 치료 관련 연구들에서 점점 더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용천혈을 이야기할 때 한의학에서 함께 이야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장의 에너지, 한의학 용어로는 신기, 진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걸러내는 기관만이 아닙니다. 생명력의 근원, 몸의 근본적인 에너지를 저장하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신기가 소모되면 허리가 약해지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무릎이 시리고 피로가 쉽게 오고 잠이 얕아지거나 자주 깨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현대의학의 언어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현대 생물학적 개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변화들, 즉 호르몬의 변화,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의 변화, 수면 구조의 변화, 말초 혈액순환의 변화들이 한의학에서 신기부족이라고 부르는 증상들과 상당히 겹친다는 것입니다. 수면이 얕아지는 것은 노화에 따른 수면 구조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깊은 수면인 서파 수면의 비율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새벽에 일찍 깨거나 잠을 여러 번 깨는 패턴도 흔해집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몸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맞는 방식으로 몸을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용천혈을 자극하는 것은 그 돌봄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발바닥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경계를 이완시키고 잠드는 조건을 만드는 것. 화려하지 않지만 몸이 기억하는 방식의 돌봄입니다. 혈액순환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특히 하지, 즉 다리와 발 쪽의 혈액순환이 젊을 때보다 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에서 펌프질된 혈액이 다리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는데 중력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다리 근육의 수축이 이 펌프 기능을 도와줍니다. 활동량이 줄거나 근육량이 감소하면 이 펌프 기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발이 차갑고 저리거나 다리가 묵직하게 느껴지거나 발목이 자주 붓거나 발에 쥐가 자주 나는 것들이 말초 순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초혈관 질환이나 당뇨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도 발이 차갑고 순환이 잘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께는 발바닥을 규칙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바닥의 혈관들을 자극하면 국소적인 혈류가 증가하고 그 열감이 위로 전달되면서 전반적인 하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바닥에는 발의 아치를 지지하는 족저근막과 여러 근육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걷거나 앉아 있으면 이 근육들은 의외로 많이 긴장하고 피로해집니다.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은 이 근육들을 이완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발근육이 이완되면 그 신호가 중추신경계로 전달되어 전신 이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몸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연결된 하나입니다. 발이 이완되면 다리가 편해지고 다리가 편해지면 허리가 가벼워지고 허리가 가벼워지면 어깨와 목이 풀리고 어깨와 목이 풀리면 뇌가 쉬기 시작합니다. 그 긴 연결고리의 출발점이 발바닥일 수 있습니다. 잠이 잘 안 오는 분들 혹은 자꾸 새벽에 깨시는 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수면은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자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교감신경이 긴장하면서 잠이 달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은 초대받아야 오는 것이지 붙들려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잠을 초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뇌에게 이제 경계를 내려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 천천히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 깊게 호흡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몸에게 이제 쉬어도 된다고, 오늘 밤은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해주는 방식입니다. 어떤 분들은 잠자리에 드는 것이 두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잘 자지 못할 것 같은 예감, 또 뒤척이겠구나 하는 불안, 그 불안 자체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이것을 수면 불안이라고 하는데 인지행동치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용천혈 자극과 호흡을 결합한 간단한 의식을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것은 뇌에게 이 시간은 잠드는 시간이라는 신호를 조건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반복되는 의식은 몸이 자동으로 이완 모드로 전환되도록 훈련시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를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발바닥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몸이 편안해지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근거림이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으로 잠들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심신이 불안한 상태, 즉 심기불안정과 관련지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적으로는 자율신경 불균형, 교감신경 과활성 상태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어 있으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하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누워 있어도 진짜 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때 깊고 느린 호흡, 특히 날숨을 길게 유지하는 호흡은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미주신경은 뇌와 내장 기관들을 연결하는 가장 긴 신경 중 하나로 부교감신경계의 핵심 통로입니다. 천천히 길게 내쉬는 호흡은 이 미주신경을 통해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고 혈압을 낮추고 전신을 이완시키는 신호를 보냅니다. 발바닥 자극과 미주신경 호흡을 함께하면 두 가지 경로를 동시에 이용해서 신체의 이완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발에서 오는 말초신경 자극과
폐에서 오는 호흡 신호가 함께 뇌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은 안전해. 이제 쉬어도 돼. 이 경험이 반복될수록 몸은 그 전환을 더 빠르게, 더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게 됩니다. 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발바닥에 한 점을 누르는 것이 정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이 플라시보 효과는 아닐까?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플라시보, 즉 위약 효과는 종종 진짜가 아닌 효과라는 의미로 오해받습니다. 실제로 플라시보 효과는 뇌와 신체의 실질적인 생리적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통증 완화에 관여하는 엔도르핀이 분비되기도 하고 불안을 낮추는 신경전달 물질이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믿음이 몸의 실제 변화를 만든다는 것, 이것은 플라시보가 허구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발바닥 자극의 경우 플라시보 이상의 기전들이 존재합니다. 발바닥의 신경 말단을 통한 자율신경 조절, 국소 혈액순환 증진, 근육 이완, 온기를 통한 체온 조절 기전, 이것들은 실제로 작동하는 신체의 메커니즘입니다. 물론 용천혈 자극이 어떤 질병을 직접 치료한다거나 심각한 수면 장애를 완전히 해결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이고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고 잠드는 과정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발의 온기를 통해 몸이 이완 모드로 전환하는 것을 돕는 데 있어서 이 간단한 실천은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작은 것들이 쌓입니다. 매일 밤의 작은 의식이 몸과의 관계를 조금씩 바꿉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몸을 돌본다는 것을 크고 특별한 무언가로 생각합니다. 비싼 치료,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 또는 오랜 시간을 내야 하는 수련. 하지만 사실 몸이 가장 감사하게 받는 것은 매일의 아주 작고 따뜻한 관심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손을 비벼 따뜻하게 하고 발바닥을 조용히 감싸주는 것. 오늘 하루도 이렇게 걸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듯 천천히 발을 자극하는 것. 그 시간 동안 길게 숨을 내쉬는 것. 이것들이 작게 보여도 이 작은 행위들이 신경계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몸을 돌보고 있어. 나는 지금 안전해. 이제 쉬어도 돼. 그 메시지를 매일 밤 보내는 것. 그것이 쌓여서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용천혈을 한번 찾아보세요. 발가락을 살짝 오므리고 그 오목한 자리에 따뜻한 손가락을 올려놓아 보세요. 힘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거기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몸은 느낍니다. 누군가 나를 돌보고 있구나. 오늘 밤은 괜찮겠구나. 그 느낌이 잠을 데려올 것입니다. 발이 차갑고 자주 손발이 저리거나 새벽에 자꾸 깨거나 이유 없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자주 무겁거나 어지러운 증상들. 이것들이 지속된다면 단순히 피로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은 일상적인 자기 돌봄의 방법이지 의학적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한 분들 또는 특별한 진단은 없지만 잠이 잘 안 오고 발이 차갑고 몸이 늘 긴장되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께는 오늘의 이 간단한 실천이 작지만 진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조금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주 단순한 것들에 반응합니다. 온기에, 부드러운 손길에, 천천히 내쉬는 한 번의 호흡에. 그것이 몸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그 언어를 다시 배우는 중입니다. 이 채널은 바로 그런 배움을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몸의 지혜를 되찾고 마음과 몸이 다시 대화하기 시작하고 나이 들어가는 이 시간을 조금 더 다정하게 살아가기 위한 이야기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 한쪽에 닿았다면 이 여정을 함께해 주시기를 초대합니다. 구독을 통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무거운 날, 이곳이 당신의 작은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따뜻한 잠을 이루시기를. 이 채널의 내용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기 돌봄 안내입니다. 통증, 호흡곤란, 심한 불면, 반복되는 공황, 오래 지속되는 우울감, 자신을 해치고 싶은 충동과 같은 경고 신호가 있다면 반드시 병원이나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